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차, 연초부터 레임덕 현상이 뚜렷합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십상시 파동으로 40% 선이 무너진 뒤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주민 PD와 대통령 지지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 추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일주일간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듯 하다가도 금세 반등했던 과거와는 달리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지율이 40% 선이 무너진 뒤에 계속 쭉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어제는 33.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쭉 떨어졌군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의 청와대 인적쇄신 거부 논란이 이어졌고요. 또 최근 연말정산 이슈까지 불거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지지율을 회복할 만한 출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반전 포인트를 찾지 못할 경우 30%대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석기 전 의원 재판 말고도 오늘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라는 노동운동단체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심이었는데요. 또 문제가 났군요. 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민주노동당 산하의 의견그룹이었는데 지난 2008년 당에서 분리된 뒤에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검찰은 이 단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주장해 왔다면서 4명의 회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결정됐고 오늘 항소심 역시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별난 선동의 실제 목적과 실질적 해악이 입증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민주주의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이어야 하며 또 통념에 위배되더라도 원칙적인 논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재판에 넘긴 검사들, 기소한 검사들이 과거 서울시 공무원 유성 씨 간첩 사건을 담당했던 그 검사들이라고요? 증거를 조작했던 바로 그 공안 검사들입니다. 또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조작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해방연대는 검찰 측 증인 대다수가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또 증언 과정에서 공안 경찰의 프락치 공작이 드러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의 변론을 맡아온 민변 소속 김도영 변호사는 검찰이 이적 단체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 없이 공안몰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엄격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나고자 지금 오늘 이석기 재판에서 보는 바로 조직 실체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다. 현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이런 이제 공안몰이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나마 그런 경찰, 검찰, 이 공안 세력의 그런 좀 준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나왔던 데서 좀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 지금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날리는 전단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표현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 19일에는 탈북자 단체뿐 아니라 미국 인권단체도 대북전단 살포에 동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에 대한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인데요.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국외 막론하고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 살포 행위가 일종의 정치 참여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외국인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죠?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 제17조입니다. 이 법 조항을 보시면요. 이 항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만약에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중지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이 조항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된다라고 한 건데 그게 이중적인 해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이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됐고 또 노조 지도부들이 법무부에 의해서 강제 출국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재판은 올해로 8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역시 정치활동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통일부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위 청년 착취 대상 시상식을 했던 패션 노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패션계 신체 차별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모델이 아니라 디자이너 채용 요건에 신체 치수가 적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꾸고 있지만 몸매가 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패션인들이 많았습니다. 예. 대다수의 의류업체들이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신입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피팅 모델이 가능한 사람을 뽑아왔기 때문입니다. 예. 포트폴리오에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사측에서 원하는 몸매와 맞지 않으면 채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건데요. 패션 노조가 공개한 주요 피해 사례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일을 시작했는데 어깨가 옷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출근한 지 2주 만에 통보를 받았다는 피해자가 있었고요. 예. 따라서 체형 교정 수술까지 고민했고 피팅이 안 되면 아무데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말랐다, 우리 이미지와 안 맞는다는 등 몸매 평가만 받고 포트폴리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패션 노조는 이 같은 차별을 시정해달라면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면접을 볼 때 실제로 체형을 본다는 겁니까? 예, 그에 앞서서 서류 전형 때부터 구체적인 신체 치수를 자격 조건처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새 업체의 사례를 하나씩 좀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CC콜렉트라는 의류업체의 채용 공고입니다. 막내 디자이너를 뽑으면서 신체 사이즈를 어깨 넓이, 허리 둘레, 키, 그리고 가슴 둘레와 소매 기장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SJ라는 의류업체입니다. 정확히 사이즈가 맞지 않더라도 비율이 좋은 분들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너무 마르지 않은 적당한 체격이 오히려 좋다. 몸매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대놓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밑에 빨간색 글씨로요. 전신 사진을 첨부하라. 그리고 구체적인 신체 사이즈를 기재하라고 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남성의 경우에도 이렇게 패션 업체들이 신체 치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의 100, 하의 32, 그리고 이력서에 키와 체중을 필히 기입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아르바이트 및 피팅 경력자를 우대한다. 마치 피팅 모델을 뽑는 것과 같은 공고를 내세웠습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